제발 제발. 하이 가이스, 코나고입니다. 불과 몇 주 전이죠. 제가 맥북 프로를 계속해서 사용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메인 편집 기기를 M2 울트라 맥 스튜디오로 바꿨는데요. 관련해서 어떻게 셋업을 했는지 궁금한 분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여기 영상에서 봐주시고요. 자, 일할 준비는 잘 해뒀으니까 놀 준비도 해야죠. 제가 지난번에 엑스박스 게임 패스로 와룡이 출시됐을 때 그때 그 게임 하는 모습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엑스박스 게임 패스 이야기를 안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정말 기대 많이 하고 기다렸던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게 드디어 나왔어요. 이게 엑스박스 게임 패스로 데이 원, 그러니까 출시 당일에 바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나왔어요. 저는 솔직히 그냥 이 피해 거짓 타이틀을 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원래도 구독을 하고 있었던 엑스박스 게임 패스로 그냥 출시부터 할 수 있다니까 싸 하면서 기다렸죠. 이래서 제가 게임을 매일매일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뭐 많이 해봤자 진짜 한 달에 한 개 타이틀 겨우 하는데도 도저히 게임 패스를 끊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와주니까, 포함돼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피해 거짓을 플레이를 해보고 싶었다면 굳이 타이틀 구입할 필요 없이 그냥 게임 패스 가입 안 한 분들은 그걸 하는 게 더 이득일 거고, 저처럼 기존에 구독하는 분들은 꼭 반드시 게임 패스에서 피해 거짓 라이스 오브 P 해보세요. 저도 출시 날부터 부지런히 하는 중인데 저한테는 정말 어렵긴 한데 기대한 만큼 또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더라고요. 피해 거짓은 정말 놀랍게도 완벽하게 국내에서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저는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유튜브에서 게임 영상 보다가 데모 플레이를 봤는데 되게 어둑어둑한 분위기에 생긴 건 무섭게 생겼는데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귀여운 관절 로봇들이 막 나오는 좀 독특한 설정이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이게 한국에서 만든 타이틀이라고는 전혀 생각조차 못했고, 특히 국내 게임들은 보면은 전형적인 아이템 과금형 게임들이 많다 보니까 보통 제가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서 만나는 타이틀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피해 거짓을 플레이하면서 국내 게임사들도 계속해서 글로벌 콘솔 시장에서 나란히 경쟁할 수 있는 트리플 A급 게임들이 지속적으로 좀 출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이번에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기대가 커지다 보니까 게임에 대한 배경 이야기들을 제가 또 하나 둘 찾아봤는데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아니, 이 피의 거짓에서 나오는 이 피가 피노키오의 피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처음에 크라트 호텔로 가는 길에 만난 그 귀여운 관절 인형 같은 적들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전략적으로 컨셉을 잘 잡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게임 데모 플레이 영상을 보면서도 절대 피노키오 이야기겠구나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 주인공 때문이거든요. 게임에 등장하는 다른 NPC나 뭐 다른 적들처럼 관절 인형 혹은 관절 로봇같이 좀비같이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완벽한 미소년입니다. 미소년. 그러다 보니 피노키오로 연결이 잘 안 됐었는데 또 피노키오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한쪽 팔에 바꿔 쓸 수 있는 능력들도 완전 딱 이해가 되고 중간중간 컷신들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 주인공마저 나무 인형으로 디자인을 했다면 이게 좀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에 어울리지 못하고 몰입도 잘 안 됐을 것 같은데, 주인공은 정말 완벽하게 매력적인 미소년으로 디자인을 하면서 게임을 유치하게 보이지 않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흔히들 말하는 소울류 게임들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런 건가? 아니, 엘든링이나 와룡도 해봤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첫 보스를 정말 너무 못 깨겠어서 제가 5기로 한번 세워보면서 도전을 했었는데 거의 50번 넘게 도전했습니다. 정말 창피하다. 이게 맞나 싶어서 다른 게이머들 빠르게 리뷰한 영상도 찾아보고 또 소울 게임을 이해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입문자 가이드도 찾아봤는데, 아니 근데 입문자 가이드 같은 건 저는 사실 맥북이나 파이널 컷 프로에만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유튜브에는 진짜 검색하면 없는 게 없더라고요. 특히 퍼펙트 가드, 이게 정말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 타이밍 맞추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제가 아예 감을 못 잡고 그냥 무작정 했던 것 같아요.
날씨도 되게 선선해졌는데 집에서 되게 편안하게 게임을 시작했다가 갑자기 너무 열받아서 긴장되고 막 열받아서 에어컨까지 틀고 식은땀 흘리면서 첫 보스를 깼습니다. 이게 보스 공격 모션이 묘하게 비슷하게 시작되는 것들이 있고 또 손을 들어서 한 번에 내려치는 게 아니라 한 박자 쉬고 내려치기도 하고 또 공중에서 한 번 더 돌려서 내려치기도 하고 또 몸으로 밀기도 하고 네, 정말 저는 어렵게 했어요. 이렇게 평일에 한두 시간 정도 하면은 도대체 이거 엔딩을 언제 볼 수 있는 건가 벌써부터 걱정이긴 한데 깨고 났을 때 그 짜릿함 때문에 그만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한 50번 넘게 도전을 한 게 하다 보면 리듬이 이렇구나. 얘는 3번 연속 공격하고 그 다음에 텀이 생기는구나 싶어서 죽을 때마다 오케이 알겠어. 이 말을 진짜 많이 해요. 그 다음 다시 또 실패하고 또 그 다음에는 심지어 페이지 2도 넘어가지 못하고 바로 죽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게임은 부딪혀보고 상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패턴이나 또 스피드 파악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공격, 방어, 특히 방어를 잘해야 승산 있는 게임이라고 우리 입문자 가이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짜증나게 어려우면서도 묘한 매력이 있는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저 이번에 엔딩 봅니다. 부지런히 해서 한번 피해 거짓 엔딩 볼 생각인데요.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서 이번에 이 피해 거짓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트리플 A급의 대형 타이틀들을 발빠르게 가져와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물론 너무 좋지만 사실 제 입장에서는 엑스박스 게임 패스 대안이 없는 이유라면은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제가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콘솔이 있는 집에서는 뭐 당연히 다운로드 받아서 콘솔을 즐기는 편이 가장 좋죠. 하지만 저는 사무실에 와서도 중간중간 하고 또 점심 먹고 들어와서 일 바로 시작하지 않고 약간 휴식 시간에 짬내서 또 한 번씩 트라이도 하고 싶거든요. 그럴 때 아이패드나 아이폰에서도 클라우드로 플레이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에게는 게임 플랫폼 중에서 엑스박스 게임 패스 외에는 딱히 다른 옵션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화질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또 인터넷 연결만 확실하다면 지연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라서 저는 그냥 게임은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있다? 그럼 하고 없으면 안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 아직 구독을 안 해본 분들은 이번이 정말 좋은 재밌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 피해 거짓 해볼 겸 우리나라 소울라이크 게임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일 거예요. 기존 구독자분들이야 뭐 제가 따로 말 안 해도 열심히 달리고 있겠죠? 저도 한번 열심히 플레이해보고 국내 소울라이크 게임에 대한 리뷰라고 하긴 조금 그렇고 저는 또 게임 리뷰어가 아니다 보니까 또 게임을 잘 못해요.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꼭 뭔가 새로 나왔다 그러면 건드려보고 싶고 막 해보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냥 단순히 게임을 좋아하고 소울류 게임에 막 입문한 뉴비로서의 감상평을 공유할 수 있으면 나중에 영상으로 따로 준비할게요. 근데 문제는 첫 보스를 50번 넘게 시도해서 잡았는데 이 게임의 엔딩을 끝을 언제 볼 수 있을지가 더 문제이긴 합니다. 즐거운 게임 하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Bye guys!